오케이. 자, 진도 나가자 이제. 우리 또 가야 될 길이 뭡니다. 장문 이제 들어갈 거야. 장문. 자, 장문 보자. 장문 하겠습니다. 장문. 자, 장문의 원리를 들어가기 전에 장문의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좀 몇 가지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장문의 상황 맥락. 자, 장문의 상황 맥락. 첫 번째로 이걸 먼저 볼 겁니다. 아까 나왔던 거랑 겹쳐요. 겹치는데, 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여백에 써주면 돼요. 여백입니다. 뭐 맨 앞에 여백에다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뭐 좀 보기 편한 데다가 맨 앞에 쓰거나 하면 뭐 시작되는 부분에 장문의 원리 시작되는 부분에 쓰거나. 자, 주제가 일단 있고요. 장문의 상황 맥락에는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목적이 있고요. 주제 목적을 파악하고 주제가 뭐고 목적이 뭐고 관련된 내용들이 또 선질 구성되고 주제와 목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 세 번째는 뭐겠어요? 뭘까? 주제 목적. 그다음에 뭘까? 이거 글이야. 글쓰기. 뭘 것 같아 그럼? 예상 독자입니다. 예상 독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고요.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있어. 매체와 관련된 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매체와 관련된 것. 그런데 조금 언어와 매체, 그러니까 매체라는 영역이 없다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번 교육과정에 처음 생긴 거예요. 2015 교육과정에 이제 이번 다음에를 끝으로 이제 2015가 없어지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매체의 비중이 조금 약해졌다. 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매체가 있는 게 물어볼 수는 있어. 근데 조금 안 나올 가능성도 꽤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두 번째, 자, 장문 유형이 있어요. 자, 우리가 화법이 실제 질문으로 나올 때 화법의 실제 유형별로 해서 7가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그죠? 근데 장문 같은 경우는 이 장문의 유형이 지문의 유형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게 뭐 중요도도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정보 전달 유형.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한 거야.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장문의 유형이라는 건 목적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목적을. 첫 번째가 정보 전달. 두 번째는 뭐야? 설득이지? 알고 계시죠? 세 번째는 친교. 네 번째는 정서 표현. 그럼 여기서 자, 얘들아 90에서 95%는 자, 실제 문제에서 지문의 그 유형은 해서 90에서 95%는 어디서 나올까? 정보 전달과 설득에서 나온다.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열의 9 아니면 그 이상. 그리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뭐 유형을 여기다 사실 뭐 써볼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미 다 사실 알고 있는 거야. 정보 전달의 구체 유형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사문, 설명문,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면 설득에 문설문 또 뭐 있어? 건의문, 건의문 종종 나오죠. 건의문 형태로 이렇게 나와. 그다음 또 뭐 있죠? 광고 뭐 이런 것들, 그죠? 친교는 뭐가 있죠? 편지 같은 거. 정서 표현 뭐가 있어요? 일기나 감상문 같은 거.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굳이 뭐 따로 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작문에서는. 뭘까? 바로 작문의 과정입니다. 작문의 그 질문이 나올 때 이게 제시되는 경우들이 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음은 뭐 기사문이다, 다음은 뭐 건의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요소예요. 얘네들은. 이게 뭐 제시는 되지만 그러면 어떤 게 문제를 푸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바로 이것이죠. 작문 과정, 작문 같은 거. 화법의 유형이 지문의 어떤 요소 그리고 문제의 어떤 선지들의 요소, 구성 요소들을 결정하는 게 화법의 유형이라면 작문에선 작문의 과정이 문제와 선지의 구성 요소를 결정하는 핵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몇 단계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말해보자 이거는. 이거는 처음 하는 게 아니고 1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있었던 내용이야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무심해서 그렇지. 이제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 첫 번째 보자. 빨리 말해봐. 알고 있는 거. 첫 번째 가장 처음에 뭐 해야 돼? 여러분 글을 써. 그럼 뭐 해야 돼? 주제 선정. 오케이.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주제 선정. 계획하기다. 알겠죠? 두 번째 뭘까? 계획을 막 해. 그 다음 뭐 해야 돼? 내용을 생성해야 돼. 내용 생성. 그렇죠? 세 번째 초고쓰기. 조직을 해야 돼. 조직. 그 다음 네 번째 초고 쓰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 라고도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고쳐 쓰기가 되겠지. 자, 계획하기 단계는 초고의 계획을 초고 쓰기에서 이 초고의 그 계획이 반영이 잘 됐는지 그 여부. 초고의 이 계획이 잘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 초고 지문을 제시해 놓고 계획하기 그 단계의 내용들을 제시해 놓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기가 두 개라든지 지문이 두 개가 되죠. 그 안에서 이 계획하기 위에 제시된 앞에 제시된 계획하기 내용이 초고에 잘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 알겠죠? 자, 두 번째 내용 생성은 자료 수집과 관련된 거고요. 자료 수집과 활용. 자료 수집과 활용. 자, 자료를 모아서 수집해. 어디서 수집해? 뭐 문헌 책 같은 데서 수집할 수도 있고 기사에서 수집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도 있고 자료 쓸 자료들을 수집하는 거 모으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 단계고 조직은 뭐죠? 내용 조직. 말 그대로 자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요거는 글의 앞부분, 처음 부분. 요거는 글의 중간에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개요. 표 작성하는 거. 그지? 개요표 작성. 이 조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초고 쓰기는 조건에 맞춘 글쓰기. 조건에 맞춘 글쓰기.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해놓고 이 조건에 따라서 글쓰기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 가장 올바른, 바람직한 글쓰기는 무엇인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조건들이 막 제시될 수 있어요. 보기 형태로. 조건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제시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 충족이 되어 있는지. 자, 고쳐쓰기는 고쳐쓰기 전후의 전후의 적절성 여부. 고쳐쓰기 전후의 적절성 여부. 그러니까 고쳐쓰기 전과 고쳐쓰고 난 후 두 개의 지문을 비교하는 형태로 제시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고쳐 쓰고 난 후에 표현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고쳐쓰기와 관련해서 주로 또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법적인 부분. 자, 문법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맞춤법이나 접속어의 사용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전에도 여러 번 이제 말했지만 통일성, 응집성 이런 것과 관련된 거 그런 거 이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통일성, 응집성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인데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두 친구는 처음 듣는 용어일 테니까. 자, 넘어가 볼게요. 22쪽. 자, 1번의 체크.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해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겠죠? 그죠?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내용 조직 방법이 있죠? 내용 조직 방법. 뭐 나열, 순서, 문제 해결, 비교 대조, 원인 결과. 뭐 모르는 건 없죠? 좀 한번 간단히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3번 체크. 탐구 과정의 조사의 절차 결과 잘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이거는 보고문이죠. 보고서, 보고문, 보고서, 그죠? 그러니까 보고서 어디 들어가? 정보 전달에 들어가. 정보 전달에 들어가. 그죠? 자, 그다음에 4번을 보면 4번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해 설득하는 글을 쓴다. 체크. 목적 설득. 장문 유형 설득. 그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설득하는 글은 독자의 생각이나 의견의 변화, 더 나아가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쓰는 글이다. 설득력 높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독자의 요구, 관심사, 수준 등을 분석해 이에 알맞은 내용을 마련해야 된다. 논거를 수집할 때, 그죠? 그러니까 근거를 말하는 거죠.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위에 글에서 뭐 타당성이 있는지, 뭐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 뭐 설득 전략 활용이 있죠. 글의 주제, 목적, 독자 고려하고 글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고, 그죠? 논설, 건의, 비평, 광금은 다 뭡니까? 이거 전부 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의 세부 유형들에 해당합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주장 뒷받침화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 사용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표현, 뭐 이중부정, 서리법, 비유법 이런 것들. 자, 넘어가 봅시다. 5, 6, 7번인데 6번 체크. 6번 체크. 현안을 분석해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에 담긴 건의하는 글을 쓴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는 보고서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선 건의문이 가장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전체 어떤 포괄적 유형 제시하고 뒤에서 세부적 유형 제시하고 포괄적 유형 제시하고 세부적 유형 제시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가 내용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건의하는 글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했으나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가지고 못한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이다. 자, 건의문이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올까? 건의문이 자, 학생이 교장 선생님에게 학생이 선생님에게 건의하는 내용의 글, 그러한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죠? 오케이. 아마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거 봤던 것 같아 많이. 뭐 이런, 그죠? 모의고사 때 막 자지 않았다면 풀 때. 오케이. 건의한 글을 쓸 때는 건의를 통해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 상황을 설명.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있겠지? 내용에? 질문 내용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글의 유형이 건의문이야. 그럼 뭘 예측을 미리 해야 돼? 질문 읽기 전에. 문제 상황 있겠네? 이걸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요구 상황 있겠네? 이걸 예측을 한다는 거야. 그럼 문제 상황 찾아야 돼. 그 질문 안에서. 요구 상황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근데 그걸 모르고 건의문이야? 이거 봐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서 이거 문제 상황 문제점 같은데? 이거 뭐 요구 상황 이러고 있는 거랑 문제 상황 있고 요구 상황 있는 글이네.
이걸 알고 들어가서 그걸 찾는 거라 속도와 정확도에서 다 차이가 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문제 상황 있고 자신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있고 선생님 이거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건의하는 거지. 그러니까 해결 방안도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요구사항, 그죠? 요구하는 거. 독자가 그 문제를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밝힌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아, 이 문제는 이런 게 좀 불편해서 학생들 많이 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의 어떤 좀 낙후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이 해결 방안대로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런 불편함을 좀 덜 겪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전형적 요소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나머지 쭉 다 넘어가. 자, 26쪽이 있어. 26쪽인데 여기 이제 지문이죠. 이쪽은 지문. 한번 잠깐 볼까? 학생의 장문 계획에 뭐가 있어? 글 쓰게 된 동기, 예상 독자, 목적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네. 그지? 그 밑에는 뭐야? 그래 개요니까 뭐 조직 관리된 거. 그죠? 내용 조직에서 계획표 작성하고 이거 다 해놓은 거야.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이 내용 조직의 계획표까지도 계획하기 단계에 이렇게 다 넣어버려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구분할 때는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이걸 실제 문제에서는 계획하기 단계에 이걸 이제 이렇게 같이 넣는 경우가 굉장히 실제로 많고요. 그럼 이제 넘어가 보면은 자 봐봐. 아까처럼 좀 볼게요. 다음은 학생의 장문 계획에 따라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니까 내용 생성해서 수집한 거. 활용 방안 계획하는 거. 활용 방안 계획할 때 기억들이 들어가네요. 그지? 자 넘어가 보자. 2번. 이건 넘어가고,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30쪽. 비평문의 초고이다. 비평문. 그죠? 비평문은 목적이 뭐다? 설득, 일반적 설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장문 유형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실제 문제를 보니까 요거는 이제 실전 문제는 아니니까 연습 문제죠. 이거는 그럼 잠깐 가볍게 한번 좀 보면 초고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죠? 초고잖아, 초고. 이게 비평문의 초고에 되죠. 초고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필자의 관점 쓰는 거.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고려할 때 A에서 삭제할 문장, A에서 삭제해야 될 문장. 삭제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삭제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통일성에 위배되는 거. 글의 내용이 통일성에 위배되는 거. 자, 통일성이 뭐지, 뭐라면? 연결되는 거? 통일성. 통일성이 뭡니까? 통일성 말해주세요. 오케이. 모를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전에도 통일성이라는 용어는 몇 번 설명했어요, 윤희야. 네. 오케이. 반드시 나오는 거라고. 혹시 윤희야? 네? 통일성이 뭐지?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 혹시 물어보는 거야. 하나의 키워드가 있으면 그게 일관되게 쫙 하는. 오케이. 자, 여러분. 필수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통일성은 뭐냐면 주제와의 관련성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주제와 관련성.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냐,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냐. 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면 통일성을 지킨 거고,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면 통일성을 어떻게 하는 거야? 위배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수예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4번 이제 그런 거라는 거야. 4번 문제가 그런 거고. 몇 개만 보자. 34쪽 넘어가 보자. 여기 화법. 맞다. 여기 지금 요번에 준 거에는 화법만 있다. 장문이 없어.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고. 그래요. 오케이.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 31쪽까지. 문제 풀고.
1분 뒤에 채점할까요? 1분 뒤에. 자, 답 불러줄게요. 1번에 기억. 가죠. 가의 기억, 그죠? 가의 기억이네. 정부 출연 기관이 개발한 특허 기술이 최근에는 이전보다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요. 니은은요 중간에 1에 1-2- 중간 1-2-2 요게 이제 들어가면 되고요. 디귿에는 우리나라 혁신기술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 영입 환경의 조성과 지속적 투자 지원 등 혁신기술 관련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위에는 뭐 활용해 쓰는 거니까, 그죠? 자, 이번에 1번은 내용 조직 방법이죠. 비교 대조, 그 다음에 원인 결과. 비교 대조와 원인 결과. 이게 1번. 문제 해결은 틀렸어요. 문제 해결이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국내 촌생산 대비 혁신기술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 부분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문제를 먼저 찾아야겠죠. 하지만 혁신기술의 글로벌화 지원을 통해 이스라엘이 글로벌 기업부와 관련해 세계 3위를 차지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혁신기술 육성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게 뭐 문제라고 하면 문제라고 어느 정도 볼 수도 있겠네요.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산업 등 한국의 선곡적 산업들은 끊임없이 후발주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성장 엔진은 밟지 못한 상황이다. 이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 이는 혁신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가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의 육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걸 혹시 그 민우가 해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을. 근데 이게 앞에 이런 어떤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 구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된다라는 그런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인을 좀 제시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한 거야. 뒤에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오케이? 그래서 문제 해결 구조는 좀 보기 힘들다. 정확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게 문제 해결 구조예요. 근데 뒤에 부분의 해결은 그런 게 아니고 앞의 결과의 원인에 해당하는 거에 훨씬 더 강한 그런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면 기억은 원인과 결과고요. 니은은 원인이고요. 디귿은 결과고요. 리을은 비교 대조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1번은 이종 장기 이식. 이종 장기 이식. 2번 필자의 관점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이종 장기 이식 분야의 윤리와 철학에 보완되도록 활발한 논의의 장과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 되고요. 자, 4번 삭제해야 될 문장 뭘까요? 생명공학자들 사이에서 뭐뭐하기 때문이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삭제가 되면 됩니다. 왜? 통일성을 유의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오케이. 자, 혹시 못 들은 부분 있으면? 1번에 네네. 디귿. 네. 1번의 디귿은 우리나라 혁신기술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영입 환경의 조성과 지속적 투자 지원 등 혁신기술 관련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위에 그 다부분에 있는 내용을 조금 활용해서 쓰면 되죠, 사실. 그죠? 진짜 3번에 2번이에요. 자, 3번에 2번은 필자의 관점인데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이종 장기 이식 분야에 윤리와 철학이 보완되도록
활발한 논의의 장과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없어요? 오케이. 그럼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오늘. 자, 다 지울게요. 다 지워도 되죠? 자, 화법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가긴 시간 좀 걸리니까 요거 하나를 조금 우리가 보고 오늘은 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은 어떠한 영역이냐? 상당수의 문항에서 지문을 안 읽고 보기만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마 모의고사 지금까지 2년 동안 풀면서는 지문 읽으면서 문제 풀고 이렇게 다 했을 건데, 자, 그렇게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아닌 문제들이 꽤 있다라는 걸 조금 말을 해주고 싶어요. 특히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 3, 5, 3 문항 이렇게 지문 3개가 일반적으로 나오죠. 3, 5, 3 이렇게 3개, 5개, 3개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있는 지문과 첫 번째 지문과 마지막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특히 지문을 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1번, 3번 지문에서 34쪽 그 지문입니다. 자, 발표 지문입니다. 발표 지문인데 3번 문제를 한번 볼까? 지문 보지 말고 3번 바로 넘어가 봐. 자, 그러면 그런 지문인지, 즉 지문을 안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항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대부분은, 자, 잘 들으세요. 청자, 아니면 뭐 학생 이렇게 얘기해요. 청자의 반응과 관련됩니다. 반응 또는 어떤 활동과 관련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자의 반응 또는 활동과 관련된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자.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발표의 내용은 몰라. 우리 안 봤어. 근데 그 발표를 듣고 나서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 보기로 제시된 거죠. 5명의 학생이야. 그지? 자, 지난 주말 아버지랑 등산 갔다가 노란색 국가지점 번호 안내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발표를 듣고 나니 이제 알 것 같네요. 선지 1번. 학생 이름 국가지점 번호 안내판을 봤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것만 보. 맞죠? 오케이. 학생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국가지점 번호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 국가지점 번호가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학생은 국가지점 번호가 다른 나라에서 활용된 사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자, 국가지점 번호가 실제 응급구조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학생 3은 국가지점 번호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맞죠? 자, 국가지점 번호가 생활에 유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기회에 국가지점 번호의 검색 방법을 알아두고 싶은데요. 주소 정보 누리집에서 국가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면 좋겠어요. 선지사, 학생 4는 국가지점 번호의 유용성에 동의하며 국가지점 번호의 검색 방법을 궁금해하고 있다. 오케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아니고 맞지만. 자, 많은 사람들이 국가지점 번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점 번호를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 5는 국가지점 번호 도입에 어려움을 언급하며 발표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땡. 자, 우리는 질문을 안 읽었지만 3번의 보기만으로 문제를 풀었네요. 이게 만약에 1번이나 2번이 있다면 체크하고 빨리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한 1, 20초 만에 1번, 2번 선지에 있다면 1, 20초 만에 사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독서에서 어떻게? 시간을 더 할애해서 독서 질문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풀어야겠죠. 자, 화법과 작문, 엄매는 나는 보통 이제 애들한테 말하길
10분 안에 다 풀라고 얘기를 좀 하고요. 10분이나 12분 고정 사이로 음매 같은 경우. 화작은 아무리 늦어도 15분 안에 다 풀라고. 좀 제한을 좀 합니다. 제시를 그렇게 좀 해주고 싶어요. 시간에 대한 그 커트라인. 오케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기의 내용으로만 문제 해결 가능한 질문들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 팁을 더 알려주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할 건데 이건 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없을 수 있지만 자 선지 있죠 선지. 자 선지를 보시면 여기 여러분 이 선지를 보면은 선지의 그 길이가 어떻게 돼 있죠? 선지의 길이가 1번에서 2번 길어졌죠. 근데 3번 어떻게 됐어? 짧아졌죠. 4번은요? 길어졌죠. 5번은요? 짧아졌죠. 아니 갑자기 선생님이 이걸 왜 말하나? 선지의 길이가 무슨 상관이라고? 자 선지의 길이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해. 자 선지의 길이가 1에서 5번으로 가면서 점점 길어지는 그런 선지의 유형이 아닌 문항들, 즉 이런 문항들. 자 점점 길어지지 않죠? 길었다 짧았다 이건 뭐냐면 지문이나 보기에 있는 지문의 내용의 순서와 동일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점점 길어지는 내용이라면 뭐다? 점점 길어지는 내용이라면 뭐다? 지문의 내용 순서와 관련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학생 1, 2, 3, 4, 5 이 순서와 학생 1, 2, 3, 4, 5 선지의 순서가 어때? 똑같죠? 이건 지금 점점 길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럼 예를 들면 1번 문제를 보면 1번 제일 짧고 2, 3, 4 조금씩 길어지고 있고 5번 더 길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지문 순서와 달라. 이거 이제 풀어보면 알 거예요. 얘는 지문 순서와 다르다고. 지문에 나와 있는 순서랑 이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의 순서가 같지가 않아. 오케이. 신기하죠? 자, 이 호기심을 충족해 보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